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번 심장입니다. 오늘은 심방세동의 치료 전략, 두 가지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장 박동수 조절 전략입니다. 영어로서 이제 Rate Control Policy라고 얘기하는데, 심방세동을 그냥 가지고 살면서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즉 맥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심부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치료 전략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심박수 조절 치료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리듬 컨트롤. 그래서 심방이라는 세동이라고 하는 리듬을 정상으로 돌리는 조절 팔리시예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얼핏 듣기에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심방세동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다 그 심방세동의 리듬 컨트롤, 즉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만 하지 왜 레이트 컨트롤, 심박수 조절 요법이 한 가지 요법으로 남아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 틀린 생각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심방세동이 지속이 되면서 그 심방 자체에 이제 변성이 오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돌리는 경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거든요. 시술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 이런 세 가지 요법을 갖다 이제 우리가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고자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완전치 않다는 데 있어요. 첫 번째, 약물 치료. 항부정 약물을 써서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고 잘 유지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누구나 다 어느 의사나 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통해 가지고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 리듬 컨트롤, 리듬 조절 전략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물로 인해서 이제 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부정맥 전문 의사들은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워낙 많이 쌓여있고 약이 이제 상당히 안전한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거를 약만 가지고 정상으로 돌리는 게 우선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또 자꾸 재발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완전하게 막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기 충격요법이거든요. 전기 충격은 심방세동이 있을 때 전기 충격을 하면은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성공률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의존하는 건 불가능해요. 되게 전기 충격을 한다는 거는 전기 충격하기 전에 이미 항부정맥 약제를 써서 심장의 전기 성질을 어느 정도 깔아앉혀 놓고 전기 충격하고 박동을 정상으로 돌리고, 그 다음 항부정맥 약물을 이제 계속 쓰는 거죠. 잘 유지되면 좋겠는데, 심방세동이라는 병 자체가 그렇게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재발 위험성 때문에 약을 계속 써야 된다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시술이에요. 시술. 전극도자절제술. 그래서 이제 전극도자절제술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과거에 사용하던 게 전극도자절제술이고, 지금은 이제 카테타 절제술입니다. 카테타를 통해서, 그러니까 도자절제술이죠. 도자절제술. 줄을 통해 가지고, 줄이나 풍선을 통해서 심장의 박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죠.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것은 좌심방으로 연결되는 폐정맥에서 비정상적인 전기가 발생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심방세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원천이 되는 곳, 즉 폐정맥에서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전기가 심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그 폐정맥 고립술 PVI, Pulmonary Vein Isolation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는 방법이 지금도 이제 가장 이제 주종은 이루고 있지만 전극도자라고 그래가지고 가느다란 특수 전극을 통해서 오른쪽 심장에서 심방 중격을 뚫고 왼쪽 심방, 좌심방으로 들어가서 좌심방에서 폐정맥 부위를 전기적으로 지지는 거예요. 열을 통해서 지집니다. 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합병증도 생길 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냉각도자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이 아니라 풍선 안에, 좌심방 안에 들어가서 풍선에다 바람을 넣어서 풍선을 갖다 크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냉매를 집어넣어 가지고 풍선을 차갑게 해서 폐정맥이 나오는 부위를 지져버리는 치료를 해요. 어쨌든 그 열 에너지냐 냉각 에너지냐를 가지고서 이제 그 부위를 지져서 폐정맥에서 전기가 새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만일 완전하다면 해서 이 시술만 하면은 100% 심방세동을 없앨 수 있고 재발도 안 한다면,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시술을 권유할 겁니다. 합병증의 발생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상당히 안전한 방법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누구나 다 권유할 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 방법을 해도 실제적으로 재발하는 율은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어요. 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은 대개 한 5년 지나면 절반 이상 재발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재발이라는 걸 자체를 판단하는 게 그냥 심전도만 찍어가지고 재발하는 걸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그 가슴 안에다가 기록기를 집어넣고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 해봤더니 실제로 뭐 1년 지나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절반 가까이가 재발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발했거나 뭐 재발해서 다시 하지만 다시 해도 또 재발하고, 아니면 시술 자체가 좀 나는 꺼려지고, 아니면 나는 뭐 심방세동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감도 느끼지 않는데 내 그런 위협을 안고 하기 싫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첫 번째 얘기한 그 레이트 컨트롤, 심박수 조절 요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심방세동이 있는 분이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시술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분은 10명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심방세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박수 조절 요법 이런 걸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100% 신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재발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일반적으로는 심방세동이 처음 발견되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심박수 조절 요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선 그 다음에 심박수 조절 요법을 하면서, 심박수 조절 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심방세동이 생기면 맥박수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빨라지는 맥박을 약으로 좀 조절을 하고, 그다음 심방세동이 합병증인 심부전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뇌졸중에 대한 예방 치료를 하는 게 레이트 컨트롤 폴리시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레이트 컨트롤, 즉 그 심박수 조절 요법이 아니라 시술, 현재로서는 전극도자 절제술, 이거는 이제 냉각도자 절제술인데 그 시술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 경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좀 얘기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리듬 컨트롤이라는 게 꼭 시술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술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을 통해 가지고 정상을 돌리려는 치료도 있죠.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통해서 정상을 돌리는 치료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리듬 컨트롤, 처음부터 레이트 컨트롤에 심박수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리듬 컨트롤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대원칙은 첫 번째는 레이트 컨트롤인데 심박수 조절이지만, 심박수 조절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리듬 컨트롤, 맥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치료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우선 가역성 원인이 있는 경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심방세동의 가역성 원인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 가장 그래도 좀 많이 우리가 대두되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이 항진증이 있게 되면 심방세동이 잘 생겨요. 두 번째 술입니다. 술. 과음을 하게 되면은 그 과음하고 그 다음날 심방세동이 잘 생기기 때문에 서양 사회에서는 이걸 할러데이 하트 신드롬, 휴일 심장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방세동의 중요 원인으로서 알코올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가역성, 이건 잘 조절하게 되면은 심방세동을 조절할 수 있는 리듬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심장 수술하거나 대수술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이런 심방세동은 사실은 레이 컨트롤, 그냥 맥박만 조절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항부정맥 약제를 쓰거나 아니면 전기 충격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뭐 전극 도자 절제 습관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항부정맥 약제 아니면 전기 충격요법, 이 두 가지 컨비네이션 하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더 우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심방조동이 있는 경우예요. 지속적인 심방조동. 심방조동은 심방세동하고 사촌이긴 한데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극 도자 절제술로 완전히 큐어가 가능해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방세동과 유사한 사촌지간이긴 하지만 심방세동은 전극 도자 절제술 했을 때 우선 과정도 좀 복잡하고 재발 가능성도 많지만 심방조동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시술 자체가 간단하고 재발 가능성도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방조동만 있는 경우에는 아예 시술로 가는 게 낫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언셋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예요.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그래도 리듬 컨트롤을 목표로 해라. 리듬 컨트롤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약물입니다. 항부정맥 약제를 통해 가지고 정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아니면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술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선은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심부전이 생긴 경우예요. 심방세동이 없던 심방세동이 갑자기 생기게 되고 또 워낙 심장이 그렇게 아주 튼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부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심부전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약물 치료를 같이 동반하게 되면은 그냥 레이트 컨트롤, 즉 약을 줘서 심장 박동수만 떨어뜨리는 치료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리듬 컨트롤, 심장 리듬 컨트롤 쪽으로 정상 박동을 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이 환자한테 그 약물이 그냥 레이 컨트롤만 하는 게 합당하겠느냐를 판단하겠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빈맥성맥 증후군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심방세동이 생겼다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생겼다가 돌아올 당시에 심장이 잠시 박동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심한 경우는 뭐 10초까지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방세동이 생겨서 막 두근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뚝 끊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장 박동 레이 컨트롤, 빠를 때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서맥은 더 심하게 나오면서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시술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심방세동의 치료적인 면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 컨트롤, 심박수 조절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박수 조절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리듬 컨트롤, 심장 리듬 컨트롤로 가야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제목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가역성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심부전이 있거나 아니면 심방세동이 처음 발생했거나
아니면 심방 조동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빈맥섬맥 증후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레이 컨트롤, 약 가지고 맥박을 조절하는 치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리듬을 정상을 누리는 치료를 하는 게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